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부터 제53조까지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학생연구원, 유아교육진흥원, 과학관, 학생교육문화회관, 수학문화관,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정책 전반에 대해서 추진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파악하여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 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정책감사 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 요구와 대안 제시에 주력해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감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조항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정의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정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참고적으로 거짓 증언이나 출석 요구를 받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정의를 대표하여 차영기 교육연구정보원장님께서 발언 때에 나와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정인들은 그 자리에 있어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교육연구정보원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그럼 모두 일어나 선서문을 들고 교육연구정보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정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중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5일 울산광역시 교육연구정보원장 차영기. 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문과 답변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질의 답변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 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소관별 업무 보고를 먼저 받은 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관부서가 많은 관계로 아주 각 소관부서의 중점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차영기 교육연구정보원장님께서 소관 주요 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 차영기입니다.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 애정과 열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연구정보원 소관 2022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 일반 현황 및 2022년 예산 현황은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쪽부터 7쪽 주요 성과 내용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과 중복되기 때문에
8쪽 주요 업무 추진 상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생 교재 개발 및 보급입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기반한 학습자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우리들은 1학년, 초등 3학년 교과서 사회과 지역화 교재를 개발하여 새학년 시작 전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10쪽 울산교육정책 연구입니다. 올해는 2021년 말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자체 연구, 현장 연구, 위탁 연구, 종단 연구,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정책 네트워크 공동연구 등 총 13건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2쪽 울산 2학습터 운영입니다. 코로나19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원격 수업 시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전 초중학교 담당 교사와 담임 교사를 대상으로 울산 2학습터 활용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한 라인 운영 등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14쪽 울산 교수학습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 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등 자기주도적 학습 영상 콘텐츠 330편을 개발 중에 있으며 듣기 중심의 다른 영어와 연계한 초등 영어 학습 콘텐츠 35차시를 개발하여 학교 현장에 필요한 학습 자료를 보급하겠습니다. 18쪽 학생 참여 중심 수업 지원입니다.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 학생 참여 중심 수업 활성화를 위해 학교 밖 전문적 학습 공동체 87개 팀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11월 중에 수업 공감 포럼을 운영하겠습니다. 20쪽 교원 에듀테크 역량 강화 연수입니다. 자율 선택형 교원 에듀테크 역량 강화 연수를 비롯한 각종 연수를 운영하여 교원들이 에듀테크 기반 수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22쪽 울산 교육 시스템 운영입니다. 올해 상반기 개통을 완료한 유초, 중, 고등학교의 무선망 안정화를 적극 지원하고 철저한 품질 관리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에서 27쪽입니다. 나이스 및 K 에듀파인 시스템 운영입니다. 2011년 도입되어 노후화된 현 나이스를 최신 IT 기술을 활용한 클라우드 기반의 4세대 지능형 나이스 시스템 구축으로 K 에듀파인 시스템의 안정적인 지원으로 행정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8쪽 정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로 지정된 전산통합센터의 정보보호 대책을 충실히 수행하여 안정적인 교육행정 환경을 지원하고 학교와 기관을 대상으로 보안관제 종합 시스템을 상시 운영하여 개인정보 노출 및 해킹 피해 방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연구정보원의 2022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차영기 정보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백장현 교육연구원장님 추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교육연수원장 백장현입니다. 울산 교육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우리 교육연수원의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 조직과 현 원은 주요 업무 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2022년 9월 30일 기준 예산 현액 32억 2,533만 원, 집행액 20억 8,076만 원, 집행 잔액은 11억 4,456만 원입니다. 이쪽 2022년 주요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연수 운영 추진 성과는
교원 대상 자격연수, 직무연수, 특별연수, 원격연수, 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직 대상 집합연수, 원격연수 총 340개 과정 44,660여 명이 연수하였습니다. 4조 교육행정 연수 운영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합연수는 생애 단계 및 직급별 맞춤형 역량을 강화하여 변화하는 업무 환경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직무 역량과 실무 능력을 배양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격 연수로 법정 의무 연수 17개 과정을 1개 과정으로 통합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이수 실적을 관리하고 상시 연수를 들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조 자격 연수 운영입니다. 2022년도 자격 연수 과정은 정교사 1급 자격 연수, 초, 중등 교감 자격 연수, 초, 중등 교장 자격 연수 총 9개 과정을 완료하여 298명 이수하였습니다. 다음은 7조 직무연수 운영입니다. 직무연수는 학교 단위 연수, 학교 밖 네트워크 연수, 미래교육 전문가 연수 등이 대표 연수로서 41개 과정을 완료하여 7,663명 이수하였습니다. 먼저 학교 단위 연수는 학교 구성원이 함께 자체 연수 계획을 수립하는 연수로 70개교를 운영 2,609명 이수하였으며 연간 진행하는 연수입니다. 다음으로 학교 밖 네트워크 연수는 교과별 주제별로 교사들이 함께 기획하여 직접 운영하며 수업 개선, 생활교육, 환경생태, 문화예술교육 등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을 위한 연수로 91개 팀 680명 이수하였으며 연간 진행하는 연수입니다. 미래교육 전문가 연수는 미래 사회를 대비하고 학교 현장을 선도할 실천 리더 양성을 위한 연수로 총 37개 과정 1,282명 이수하였습니다. 현장 수요자 맞춤형 연수는 학교 및 교원 등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연수로 2개 과정 3,092명 이수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특별연수 운영입니다. 특별연수는 학습연구연재 연수로 초, 중등 교사 19명을 대상으로 공통연수와 개인별 자율연수로 연간 진행하고 있습니다. 11쪽 원격연수는 원격연수 상시과정 211개 과정 19,378명이 이수하였습니다. 특히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교원 대상 법정 의무 연수를 30차시 1개 과정으로 통합 구성하여 상시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격 연수 콘텐츠는 교사를 위한 메타버스 활용, 매뉴얼 등 15차시 5개 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3조 교육행정 집합연수 운영입니다. 지방공무원 대상 10개 과정과 교육공무직 대상 7개 과정, 총 17개 과정 958명 이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조 교육행정 원격연수 운영입니다. 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직 대상 원격 직무연수 상시과정과 법정 의무연수, 외국어 민간위탁 원격연수 등 총 63개 과정 16,345명이 이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울산광역시 교육연수원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백장현 교육연구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강일 학생교육원장님 주요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학생교육원장 정광일입니다. 변함없이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 현안을 챙기고 계시는 존경하는 홍성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 울산광역시 학생교육원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 현황의 행정조직과 직원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예산 현액은 33억 4,629만 9천여 원이며 9월 30일 기준 집행액은 8억 1,822만 4천 원으로 집행률은 24.5%입니다.
집행유리 조정 이유는 인테리어 공사를 포함한 환경개선공사와 침대류 등 직기료 교육 예산 19억 6천만 원이 공간 개선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는 11월 말 이후 집행이 가능하여 11월 말 이후 차질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쪽부터 3쪽의 주요 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부터 9쪽입니다.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의 행복 올림 교육 과정입니다. 실내 국궁, 힐링 요가 등 학교 방문형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9월 말까지 37개교 6,711명의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10월부터 11월까지 13개교 2,480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으며 당초 계획된 1박 2일 숙박형과 1일 입교형은 공간 개선 리모델링 공사 기간 연장으로 인해 학교 방문형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5쪽의 함께하는 꿈자랑 캠프입니다. 학생들의 의사소통과 공감 능력 그리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크롤링, 스포츠 스티킹, 드론, 협동놀이 등으로 초등학교 5학년 234명을 대상으로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운영하였습니다. 6쪽 특색교육과정입니다. 야영 수련 활동 운영은 12개교 456명을 대상으로 내와 어울림 수련장에서 학교 자율적으로 간부 수련회 및 동아리 활동을 진행하였고 하반기에도 5개교 180명을 대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래와 함께하는 행복 어울림 힐링 캠프는 상반기에 초등학교 5, 6학년 229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고 하반기에는 지난 11월 9일과 10일 초등학교 5, 6학년 41교 208명을 대상으로 내와 어울림 수련장에서 운영하였습니다. 행복한 동행 321은 대상을 변경하여 11월 28일과 29일 고3 학생과 교사 240명이 함께 참여하는 수능시험 이후 사제가 함께하는 영남알프 산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7쪽의 교육 소유자가 만족하는 수련환경 조성입니다. 공간 개선 리모델링 공사는 현재 95% 이상 진행되었으며 11월 21일 준공 후 내부 인테리어 공사와 생활실 침대 등 집기류 납품을 1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방갈로 환경 개선 공사와 야외 모험 시설 확장 및 개보수 공사도 12월 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9쪽 자연과 함께하는 안전한 급식입니다. 코로나와 공사로 인한 입소교육 미실시로 학교 급식이 이루어지진 않았으나 조리종산의 위생안전 교육 실시와 학생 간식 특별검수, 학생 급식 기호도를 반영한 간식 제공으로 교육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울산광역시 학생교육원 주요 업무 추진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청광일 학생교육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신명자 유아교육진흥원장님께서 주요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 유아교육진흥원 원장 신명자입니다. 오늘 의원님들이 주시는 지도와 조언을 잘 반영하여 유아교육진흥원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 유아교육진흥원의 202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 현황은 업무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쪽 2022년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배움과 성장의 유아교육 역량 강화에서 직무연수 및 중앙연수를 14개 과정에서 1,128명의 교원들이 연수를 이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2개 과정 409명의 유치원 교원들이 연수를 이수할 예정입니다. 3쪽에서 4쪽 유아놀이 중심의 체험교육입니다. 22,402명이 상반기에 단체 체험, 가족 체험, 특별 체험을 하였으며 만족도는 95%에서 100%입니다. 5쪽 나눔과 감동의 유아교육 지원에서는 13,612건의 각종 놀이 자료 및 교사 수업 자료를 유치원에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유치원 현장의 요구를 수용하여 필요한 자료를 촘촘하게 준비해서 지원하겠습니다. 6쪽 놀이문화 활성화를 위한 큰 나무 놀이터 운영입니다. 24만 6,870명이 상반기 단체 체험, 가족 체험을 하였습니다.
놀이와 연계한 3번의 놀이 기획전도 98% 이상 만족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상북면과의 지역 연계 사업으로 상북면 초등학교 학생과 유아들에게 놀이터 제공, 지역 주민 자원봉사자 활용, 시설 대여, 마을 입구 도로 포장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 주민을 초청하는 오픈하우스 개최, 작은 음악회 등을 계획하여 교육 공동체와 함께 가는 큰 나무 놀이터가 되고자 합니다.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서는 보고서 9쪽 유치원 기관 평가입니다. 공사림 유치원 180개원은 2022년에도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12월 말 학부모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식중독 및 아동학대, 각종 민원이 발생한 유치원은 12월 초 현장 평가를 추가로 실시하여 평가 보고서에 참조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8조 교수학습자료 개발 보급입니다. 180개 전공사립 유치원에 22년에 개발한 학습자료를 최종 점검을 거쳐 12월경에 보급하고자 합니다. 현장 교원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8학급 이상 유치원 및 특수학급을 포함한 유치원은 추가로 배부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19쪽 학부모 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조부모 아버지 교육에 202명이 체험이 포함된 교육에 참여하였으며 코로나19로 자가격리된 유아들의 가정에 놀이꾸러미 150세트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 연계, 유치원 연계, 문화체험 연계 등 학부모 교육을 찾아가서 실시할 예정이며 다양한 사유로 체험에 참여하지 못한 유아들의 가정에 상반기와 같이 놀이꾸러미를 택배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유아교육진흥원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신명자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인식 과학관장님으로부터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과학관장 전인식입니다. 항상 울산 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미, 감동, 꿈을 주는 울산과학관의 2022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주요 성과, 주요 업무 추진 상황 순입니다. 먼저 1쪽 일반 현황입니다. 부서 조직과 정원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예산 현황입니다. 총 예산은 39억 90만 7천 원이며 예산 집행 현황은 9월 30일 기준 41.7%이나 11월 말에는 큰 규모의 사업인 전시 체험물 교체, 전체 투영관 리모델링, 놀이터 파고라 설치 등의 사업이 완료되어 90% 이상 집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집행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에서 3쪽 2022년 울산과학관의 주요 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에서 23쪽 22년 주요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운영 과제 현장 교육 지원입니다. 초중등 교원 과학과 직무 연수를 6개 과정 중 9월 말 기준 4개 과정 135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발명교육 직무 연수 등 2개 과정은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 과학경진대 운영입니다. 학생과학경진대회는 총 4개 대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각 발명품 경진대회, 과학전람회, 청소년과학탐구대회, 자유과학탐구대회 모두 상반기에 예선 및 울산대회를 마쳤으며 현재 전국대회도 사전지도 등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8쪽 울산과학관 지역공동영재학급 운영입니다.
4차 산업시대를 대비하는 우주, 로봇 분야 인재 양성,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및 탐구 능력 신장을 목적으로 초등학교 6학년 우주 분야, 중학교 1학년 로봇 분야 각 20명을 대상으로 창의적 프로젝트 수업을 7회 27시간 운영하였고 연간 84시간 이수하고 산출물 발표회 등을 거쳐 수료하는 사업으로 울산의 과학 영재를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쪽 두 번째 운영 과제 과학 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먼저 일일 과학관 체험 학교 운영 현황으로 상반기에 학교 연계 프로그램인 일일 과학관 체험 교실 2,131명, 일일 유아과학 체험 교실 3,134명, 유아과학 특별 프로그램 699명, 자유학년제 연계 진로 체험 교실 799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10쪽 천체 투영관 및 천체 관측 프로그램입니다. 천체 투영관 및 천체 관측 프로그램은 과학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으로 8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천문 우주 과학 교육을 위해 별빛 천체 투영관 교육 프로그램을 148회 4,326명이 참여하였고 별일봄의 천체 관측 교실 프로그램은 34회 1,536명이 참여하였으며 찾아가는 밤하늘 천체 관측 교실은 2회 90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11쪽 천체 투영관 시스템 교체 및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개관 10년이 지나 노후화되고 부품이나 소모품 단종으로 인하여 유지 보수에 어려움이 많아 리모델링을 통하여 수준 높은 천체 프로그램 제공 및 우주과학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예산 10억을 편성하여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으며 11월 25일에 재개관식을 할 예정입니다. 12쪽 전시체험물 교체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전시체험물 교체 및 보완을 통하여 원활한 전시체험관을 운영하고자 예산 9억 원을 편성하여 3층, 5층 전시체험물 20종에 대한 교체를 마쳤고 마찬가지로 11월 25일 날 재개관식을 할 예정입니다. 14쪽 과학탐구교실 운영입니다. 과학적 문제 해결력 신장을 위하여 상반기에 가족과 함께하는 과학실험교실 9회, 고교 동아리와 함께하는 과학 나눔교실을 26회 운영하였습니다. 15쪽 세 번째 운영과제 융합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먼저 과학예술융합 프로그램으로 인문과학 콘서트 3회 573명, 가족과 함께하는 융합과학 한마당 22회 2,369명, 갤러리 운영 10회 13,316명 참여 등 과학예술문화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과 시민의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고 있습니다. 16조 창의과학 한마당입니다. 어린이날 과학 싹잔치에 과학, 융합, 천체 등의 22개 체험 부스를 운영하여 어린이 및 시민 3,298명이 참여하였으며 천체 투영관 및 전시 체험물 교체가 완료되는 11월에 과학관 야간 개장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야간 개장 운영은 지난해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1일 116명 4회 운영하여 관람객의 호응도와 만족도가 매우 높았으며 올해는 달빛 뿅뿅 과학 오락실에 놀러오세요라는 이름으로 11월 18일, 19일, 25일, 26일 4회 운영할 예정입니다. 17조 발명교육센터 운영입니다. 창의적 우수 발명 인재 육성을 위해 자유학년제 연계 발명교실 10회, 토요 및 방학 발명교실 16회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18조 울산 메이커 교육센터 운영입니다. 메이커 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창의 교육 실현을 목적으로 1일 메이커 체험교실, 찾아가는 메이커 교실, 가족과 함께하는 메이커 교실, 로봇 댄스 공연 및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쪽 네 번째 운영 과제 친환경 생태교육입니다. 자연 생태계의 중요성을 인식을 위해 친환경 들꽃 체험교실 프로그램 14회 279명, 꼬리 명주나비 체험 행사를 2회 42명 운영하였습니다. 21조 기후 생태 교육입니다. 기후 변화에 주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활동을 기후 위기 극복과 탄소 중립을 위한 실천 위주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구사랑 실천 사진전, 전문가 초빙 강연,
기후위기 관련 영상 상영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계절 생태놀이 체험교실을 매주 토 일요일 운영하고 식물 생태 학습 자료 제작, 교과서 식물 모종 6종 및 학교 분양을 통해 학교 화단 및 텃밭 조성과 교실 수업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23쪽 마지막으로 덜꽃 학습원 재조성 사업입니다. 덜꽃 학습원의 특성을 살려 생태 환경 교육, 기후 위기의 위기 교육의 장으로 또한 도심 속 생태 공원으로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후화된 현대학습원의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다운 이지구 주택 사업에 따른 부지 변경과 연계하여 식재지 재조성을 할 계획으로 2023년 실시 설계, 2024년 건물 리모델링, 2025년 식재지 재조성 등의 일정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울산과학관은 방문객들이 다시 찾는 과학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흥미로우며 과학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심의를 기울일 것이며 체험객들에게 안전한 체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과학관의 2022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인식 과학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장삼수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님부터 주요 업무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 장삼수입니다. 평소 울산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홍성우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울산광역시 학생교육문화회관의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2022년도 주요 성과,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 사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 현황입니다. 행정조직, 직원 현황, 예산 집행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기 바랍니다. 2쪽에서 4쪽까지 2022년 주요 업무 성과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사항입니다. 첫째, 함께 나누고 성장하는 학생 자치 공간입니다. 5쪽에서 7쪽입니다. 청바지 기획단은 기획 운영 등 5개 분과의 학생 자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회관 운영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우리 회관을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으로 지정하여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학생들의 문화예술 경험 제공 및 역량 강화를 위해 공모를 통한 20개의 문화예술 동아리가 선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생 참여를 통한 회관 내외부 공간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학생들이 회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꿈을 펼치는 학생 감성 공간 운영입니다. 8쪽에서 10쪽입니다. 우리 회관의 공연장과 전시실을 활용해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공연 및 학부모,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장르의 공연 전시를 운영하고 공연장 및 전시장 대관을 통해 학교, 학생 및 지역 예술인에게 공연 전시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회관 야외 및 로비를 활용하여 매월 문화가 있는 날 건양예술, 만양예술을 운영하고 교사 및 학생 예술 동아리 버스킹 운영 등 공연의 접근성을 향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꿈을 키우는 체험형 문화예술 교육 운영입니다. 11쪽에서 14쪽입니다. 학교에서 운영하는 창의적 체험활동 및 자유학년제와 연계하여 도예, 목공 등 12개 강좌를 문화예술 1일 체험으로 운영하고 주말 및 방학을 이용하여 토요 및 방학 문화예술 교실을 운영해 학생들의 문화예술 역량 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주말 및 방과 후 시간을 이용하여 뮤지컬, 악기 연주, 합창, 영상 제작 등 공연 전시와 연계한 예술 융합 프로젝트 활동을 운영하고 방과 후 문화예술 교실은 일반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교실 심표교실과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주중, 주말, 방학 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행복 아이디어 발전소 역할을 할 악기 연습실, 댄스 연습실 등의 자유이용 시설을 사전 예약 및 현장 접수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꿈으로 이루어지는 예술활동 허브 운영입니다. 15쪽에서 17쪽입니다. 음악 인재를 양성하고 문화예술 소외 학생들에게 문화예술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는 학생예술단을 운영합니다. 악기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안정적인 학교 예술교육을 위한 악기 대여 및 수리를 지원하고 학교에서 사용하지 않는 악기의 관리 전환을 지원하며 전문 인력을 활용한 녹음실 운영을 통해 교육활동을 위한 음원자료 녹음, 편곡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해관시설을 이용하여 학교 내 다양한 공간을 활용한 공연이나 전시를 기획할 수 있도록 교사 대상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회관은 학생들이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꿈과 악기를 마음껏 발산하고 건전한 학생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삼수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김차숙 수학문화관장님 주요 업무사항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울산수학문화관장 김차숙입니다. 울산교육 발전을 위하여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 울산광역시 수학문화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2022년 주요 성과, 주요 업무 추진 상황 순입니다. 먼저 1쪽 일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2022년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수학체험, 가족과 함께하는 수학 토토즈, 수학 클리닉 등 19개 프로그램에 총 4823명이 수학문화관 체험에 참여하였고 전체 프로그램 운영 만족도 조사에서 98%가 만족 이상에 응답하였습니다. 이와 구체적인 사업 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울산수학문화관은 학교 수업 지원 프로그램, 교육 공동체 수학 문화 프로그램, 맞춤형 수학 지원 프로그램, 교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 4가지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4쪽 학교 수업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학교 교육과정 지원을 위한 학교 수학 체험 프로그램을 놀이수학, 체험수학, 활동수학 3개 주제로 운영하여 114개 학교 7,373명의 학생에게 수학 탐구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창의수학 체험 프로그램은 학교 동아리 대상 수학 메이커 활동으로 초중고 12개 동아리 252명의 학생이 라틴 방진, 매듭 이론 등을 주제로 수학 메이커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7월부터 사이버 수학 교실을 추가로 운영하여 13개 학교 367명의 학생이 학교 교실에서 수학문화관의 AI 소프트웨어 콘텐츠를 직접 체험 탐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교 수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흥미는 높이고 부담감은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조 교육공동체 수학문화 프로그램입니다. 주말 작은 수학체험제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수학문화관 교구와 연계한 수학체험으로 63개 강좌에 1,90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수학 토토즈 프로그램은 매주 토요일 운영하며 32개 강좌에 126가족이
놀이와 체험 중심의 수학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해설이 있는 수학 여행은 자율체험 해설 프로그램으로 매주 토, 일요일 수학문화관을 방문하는 체험객을 대상으로 1일 3회차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파이데이 행사, 즐거운 수학 미션 탐험 도슨트, 수페라 합창단 등 다양한 수학 대중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교육 공동체가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수학 문화를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8쪽 맞춤형 수학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두드림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쉽고 즐거운 맞춤형 수학 체험을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수학적 흥미와 사고력 신장을 돕고 교육 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학 학습에서 학생들이 겪는 문제점, 즉 수학 불안, 학습 결손 등 인지적, 정기적 영역을 진단, 분석하여 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학습 코칭, 학습 상담을 제공하는 수학 클리닉을 70회 운영하였습니다. 방학 기간에는 방학 캠프와 산업 수학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및 코딩 프로그램 기반의 수학 챗봇 만들기, 감염병의 확산을 예측하는 수학 방정식 등 프로젝트형 수업을 진행하여 학생의 진로를 탐색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수학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여 장애인지 육성을 위한 기초학습 향상과 심층적 수학 탐구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10조 교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입니다. 교사들의 수업 역량 강화를 위한 수학 탐구 체험 직무 연수를 보드게임 속 수학, 커팅 프린트 실습 등의 주제로 4월과 5월에 실시하였고 보고서에는 없지만 10월에 3D 프린트 실습 등을 주제로 수학 체험 연수를 운영하였습니다. 학교 동아리와 함께하는 수학 여행을 통해 교사와 학생들이 직접 수학 체험 부스를 운영하여 체험객들에게 매주 일요일 다양한 수학 메이커 활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0월에는 메타버스, AI 활용, 온오프라인 수업을 주제로 수학 토크 콘서트를 개최하여 교사들을 위한 수업 방법 공유와 토론회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11월에는 초중등 교원 대상으로 인공지능 수학 특강을 2회 개최하였고 영화 속 수학을 주제로 수학 대중화 강연도 2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12쪽 체험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운영 관리입니다. 보드게임 27종, 2층 무한의 거리에 체험교구 3종, 3층 진영형 수학교실에 수학상자 22종, 펀팅글래스 교구 14종, 아팅글래스 교구 12종 등 전시체험교구 80종을 확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학문화관은 학생들의 즐거운 수학체험 탐구 활동과 시민들의 복합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수학문화관 2022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차숙 수학문화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각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질의 순서에 따라 천미경 의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천미경입니다. 행감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학교 교육원 원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생교육원장입니다. 주로 그 현장 방문하는 학생들은 고등학생이죠? 네,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부터 들어오죠? 네. 예. 지금 우리가 리모델링 환경 개선 사업비로 올해 한 33억 정도 예산을 받았었죠. 네네. 예. 총 합해서 한 89억 8천 정도 되죠. 네, 다 그렇습니다. 합하면. 예, 전체적으로 리모델링뿐만 아니고 인테리어 비용이나 또 주변 환경 시설 개선 모든 비용을 총 포함해서 그 정도 됩니다. 예, 한 90억을 들여서 이제 학생 교육원을 이제 멋지게 만든다, 그죠? 예,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제가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뭐 예전하고 똑같이 행복 어울림 교실 교육이나 그다음 함께하는 꿈자랑 캠프, 베네숲 속 음악 캠프, 행복한 동행, 안전체험 교육,
야영 수련활동 특별과정 굉장히 좋은 과정들이 많은데 학생들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기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파견 교사가 몇 분 정도 계시죠? 원래 예정되기는 9사람이 예정됐습니다만 한 사람은 신청자가 없어서 8명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지명 파견과 선발 파견이 있을 건데 지명 교사는 몇 분 됐습니까? 지금 현재는 지명 파견은 6명이고 선발 파견은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파견 교사의 우리 업무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역할이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긴 합니다. 주로 이제 학생들과 함께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령 입소형이 이제 이루어져서 숙박을 하게 되면 거의 잠깐의 자는 수면 시간을 제외하고는 학생들과 항상 같이 함께 동참을 하고 있어야 되고 과정활동 속에서는 또 인솔과 동행을 해야 되며 생활지도도 같이 해야 되고 식사 시간에는 식사지도 그리고 또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모험 활동이나 뭐 그런 활동들은 직접 또 참가하고 예. 산행도 참가하게 됩니다. 예. 원장님께서 그 업무 분장표를 주셨는데 네. 제가 쭉 훑어봤어요. 네. 행복 어울린 교육과정 등등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이 파견 교사님 뭐 땡땡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네네. 여 땡땡 이 부분은 보니까 박문영 행복 어울린 교육과정 프로그램 지도 지원을 하고 개원식 아니면 수료식 영상을 제작하시고 교육 집합 시의 생활실 사전 점검 및 순회 지도 뭐 이런 게 있네요. 네. 여 땡땡. 네. 그다음에 이 땡땡 이 부분은 보니까 교육 집합 시의 생활실 사전 점검 순회 교육 요원 반 지정하고 식사 생활 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고 땡땡. 자, 이 파견 교사님을 보면 학생 자치 활동 역량 강화, 수련 소감문 작성, 우수 소감문 선정, 그리고 야영 수련 활동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박땡땡 이 교사님은 학생 토론 관련 업무와 우정의 시간 진행 보조, 야영 수련 활동 지원, 이렇게 아주 프로그램을 알차게 할 수 있는 그런 업무 분담을 받았네요. 네. 그러면 우리 그 학생교육원에서는 지금 어떤 뭐 민주시민 교육에 관해서는 뭐 가르치고 있지 않으시죠? 네. 네. 시의회 제가 요구 자료에 보면은 제가 자료를 직원 출장 내역이나 지명 파견 교사의 현황을 제가 받는 과정에서 민주시민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민주시민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하셨고 그다음에 제가 출장하는 내역들을 관 내와 관 외 이렇게 출장 내역을 받았습니다. 보니까 지금 내용들이 보통 학교로 찾아가는 행복 어울린 교육과정 업무 진행과 학생 지도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학교 이제 찾아가면서 프로그램들이 하는 그런 관내 출장이 많네요. 네, 맞습니다. 예,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권장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관내에 보니까 관내와 관내의 출장 내용 중에 관외를 보니까 고 땡땡, 여 땡땡, 이 땡땡, 예, 박 땡땡 이 파견 교사님들은 지금 3월에 대구로 1박 2일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관련 기관 탐방을 하셨고 금액을 113만 원에 상당의 출장 예비를 사용하셨네요. 그리고 4월 달에 서울, 경기 등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관련 기관 탐방 여 땡땡, 고 땡땡, 이 땡땡, 박 땡땡 여고 2박 이분들이 137만 원을 예비를 사용하면서 또 다녀오셨고 그 다음 주에 바로 전라남도에
여고 2박 이분이 민주시민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관 탐방으로 76만 원을 사용하면서 다녀오셨네요. 그리고 4월 달이 그랬고 5월 달은 없으신가 하고 5월 달에 또 찾아보니까 관 내에 또 여고 2박 이분이 또 똑같이 민주시민 교육 프로그램을 위해서 또 다녀오셨네요. 6월에는 이 여시하고 고시 이 두 분이 제주소련원의 민주시민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관 탐방 이렇게 해서 88만 5천 원을 사용하셨고 그 다음 달인 7월에 여고 이분이 서울에 또 식민지 역사박물관을 다녀오시면서 민주화 운동 기념 사업회를 다녀오셨고 강사 양성 과정 수업 시연을 하러 다녀오셨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무슨 업무신가요? 네, 존경하는 전명인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약 한 3년 정도 입소형의 그 숙박형 그 프로그램 진행이 안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약 한 20년 동안 학생교육원의 프로그램을 분석해 보면 대체적으로 이제 학교를 떠나서 이제 자연을 벗삼아 신체 활동을 주로 이루어지는 과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20년을 지나면서 20년 전에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했던 그런 상황과 지금 현재의 어떤 학생들이 참여하는 상황들이 조금 다르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주로 이제 그 모험 활동을 통해서 예전에 군대에서 사용하던 뭐 외나무 통나무 건너기라든지 또 물 건너는 줄타기라든지 뭐 이런 어떤 신체 활동들이 학생들이 좀 즐겁게 참여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그런 활동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학생들이 시행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업무 분장에 보시면 네네. 업무 분장에는 그런 내용들이 없는데 네네. 주신 내용에는 그런 민주시민교육 탐방을 가라는 그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지금 네네. 민주시민교육을 안 하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예. 안 하는 거로는 알고 있지만 네. 왜 이 박영교사, 지명 박영교사 네 분이 여고 2박 이분들이 네. 항상 달달이 이렇게 예비를 서면서 민주시민 탐방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요. 네네네. 예. 교육의 프로그램에 어떤 성향의 문제가 있으면 모든 직원들이 그 교사님들이 의논을 해서 프로그램에 넣어서 움직여야 되는 게 맞고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민주시민 교육 책자를 그 민주시민 교육가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이 교재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간 내서 전부 다 읽어봤습니다. 다 읽어보고 어떤 좋은 내용이 100개 있다 하더라도 한두 개 내용 때문에 학생들의 어떤 편향적인 교육이 될 수 있다. 이 교사님들의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 사고방식은 저희는 탓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분들 성향이 그렇다고는 얘기할 수 있지만 교육을 하는 그 중립성을 가져야 되는 그 교육자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어떤 뭐 촛불 시위나 뭐 세월호 등등 뭐 대기업에 대한 반란 뭐 이런 거 뭐 등등 성평등 성소수의 이런 책들을 교재를 강의를 한다는 부분을 이렇게 지금 뭐 프로그램 개발을 한다고 3분 더 하는데 시간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학생인권, 노동인권, 성평등 이런 부분에 뭐 평화통일교육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헌법교육 과정을 이걸 보장해야 되는 그런 우리 교사님들이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국가체제를 위협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책 조례보다 우선인 그 상위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교육기본법 그 제6조에도 보면 교육자의 중립성을 지켜라는 말이 딱 나와 있고 또 초중등 교육법에도 23조 2항에 보면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해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두 조항을 모두 위배하고 지금 그 탐방을 하러 다닌다는 거죠. 뭐 본 개인적인 어떤 사정에 있어서 가시는 거 좋습니다. 민주시민교육 탐방 가시고 역사박물관 가셔요. 그런데 왜 예비를 우리 혈세를 이런 혈세를 쓰고 다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고요. 네. 개인적인 어떤 탐방 부분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돈을 쓰고 가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탓할 이유가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우리 시민의 혈세를 쓰고 다니시면서 이런 교육을 달달이 그것도 한 달도 빠지지 않고 지금도 하고 계시는가는 모르겠지만 달달이 이런 예비를 쓰면서 다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생각하십니까? 더 부위원장님의 그 우려와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교육적인 어떤 견해를 말씀해 주셔서 조금 더 부연해 설명드리면 예전 그 교육위원님께서 또 학생교육원의 어떤 그런 부분을 잘못된 부분을 또 지적을 해주셔서 그런 부분을 1학기 때까지 정리를 하고 2학기 때부터는 또 새롭게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교육의 중립성을 충분히 지킬 수 있도록 일단 학생교육원도 그런 교육을 할 거고. 제발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더, 학생교육원의 네. 목적은 네네. 학생의 그 생활 지도입니다. 또한 가지, 그리고 더 수련 활동 지도고요. 그리고 정말 그 애들이 지금 공부하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학생들이 심신을 수련하고 몸을 단련하고 그런 활동으로 지금 여기 보면 프로그램에 다 나와 있어요. 제가 보여드립니다. 네네. 프로그램에 다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지금 제 역할을 못한다. 박영 교사의 역할이 뭡니까? 학생들을 지도하는 겁니다. 여기 업무 분담이 다 나와 있어요. 수련회 제가 말씀드린 여고 2박 이분들이 할 행동은 수련 소감문 서고 학생들 단련시키고 다 리더십에 의해서 학생 자체 활동을 역량을 강화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분들 월권 행위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지명 그 박영 교사 학교로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를 하시고요. 정말 여기 오고 싶은 분들 학생교육원이 와서 네. 학생들의 어떤 심신 수련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정말 선발 박영 교사가 오셔서 그분들을 뽑으셔가지고 이 본연의 업무가 돼야 된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오후에 마저 질문하도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우리 이성용 의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성용 의원입니다. 저는 과학관 원장님 184페이지 학생 중심 프로그램을 보면은 자유학년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 채용 교실이 있습니다. 2020년부터 22년까지 9월 말까지 약 3,200명이 중학생 1학년들이 체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로 어떤 부분에서 진로에 대한 체험을 했는지, 어떤 부분에서 대해서 관장님 진로 체험을 했습니까? 네, 울산과학관장 전인식입니다.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중학교 1학년 자유학년제 연계 진로 체험 활동을 주로 하고 있고, 예. 학교별로 그 과학관에 신청을 해서 그 학급별로 와서 한 학년 정도 와서 과학관 전체 그 빅뱅홀에서 전체적으로 안전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메이커 교실이라든지 발명 교실이라든지 전시 체험관을 그 체험을 하고 수업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다른 시도에 네네. 이래 진로 체험에 대해서 이래 보니까 발빠르게 네. 반도체에 대해서 이렇게 진로 체험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초등학교 3, 4학년에게는 휴대용 태양광 충전기를 활용한 반도체 실습 교육, 그다음에 5학년, 6학년에게는 광센서와 트랜지스터에 대한 원리를 바탕으로 한 교육, 중등 또 1학년, 3학년에는 아두이노 키트를 활용한 실습 교육, 이렇게 해서 진로 교육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다른 시도에서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울산은 얼마 전에도 이제 교육부하고 산업계하고 이렇게 우리 교육청하고 전국에 있는 교육청 다 해서 협약을 이렇게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그런 협약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아니, 제가 미처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에도 이런 교육을 빨리 좀 서둘러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지금 전국적으로 봐도 이제 그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과학관이 있는 시도도 있지만은 시 차원에서 도 차원에서 국립 그 중앙과학관이라든지 과학관을 운영하는 시도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립중앙과학관이라든지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런 기관들은 지금 첨단 시설로 잘 갖춰져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울산이 조금 그런 부분에 지적하신 부분이 약간. 자, 어제 노키 교육감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스마트 교육 및 디지털 교육 기반 조성을 위해 396억을 투입하고 미래형 교육 과정을 지원하고 미래 사회 대비 교원 영역 이래 가지고 또 258억을 투입하고 미래 교육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서 엄청난 예산을 그쪽에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우리 울산 또 인근에 우리는 인프라가 또 괜찮습니다. 유니스트란 정말 우리나라에서 유일무이한 대학도 있고 그 훌륭한 반도체 대학 교수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좀 연계해서 우리 아이들, 울산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또 반도체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아이들도 많아요. 관심도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많고 또 저에게도 질문합니다. 우리한테도. 우리 동네 아이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교육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전체적으로 요 미래 교육이라든지 이런 정보 그 프로그램을 짤 때 이런 부분도 이어서 진로 체험에 하실 의향은 계십니까? 예, 미래 교육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교육연수원장님, 아이들을 그렇게 또 하려 그러면은 선생님들도 이런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거 보면은 103페이지, 33페이지, 34페이지 이래 33번, 34번에 한번 보시면은 선생님들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유초등 미래교육 핵심 역량 강화, 직무연수 이래가 중등 미래교육 직무연수 이런 부분에서도 이 반도체 부분을 이어서 선생님들이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만 아이들에게 그죠? 이런 반도체 교육을 좀 시킬 수 있는 이게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 핵심 산업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타 시도에 비해서 좀 많이 이래 또 떨어지고 있다. 우리가 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렇게 원장님 이것도 함께 이어서 역량 미래 교육에 선생님들한테 교육을 하실 의향은 계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 등 AI 등 미래 교육과 관련된 연수를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연수원장님. 네, 백장현입니다. 학교 밖 네트워크 직무연수 10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이 연수는 어떤 것이죠? 간단하게. 동일 교과, 동일 학년, 동일 주제를 가지고 그 학교가 다른 교사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교과 그러니까 수업 쉽게 말하면은 리더를 뽑아서 리더 교육을 하고 그 리더가 연수원들 그 사람들을 뽑는 거죠. 아니 리더를 뽑는 게 아니고요. 연수원에서 뽑는 게 아니고 이제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면 그 네트워크 안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리더가 이제 그렇지 자체적으로 리더가 뽑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20개 팀을 만들어서 그 팀에 한 팀에 300만 원씩, 400만 원씩, 그죠? 예, 작년에는 참고로 59개 팀, 이번에는 91개 팀입니다. 예? 올해는
91개 팀, 작년에는 59개 팀 운영하였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가지고 예산이 2억 1천만 원 정도 이렇게 쓰시고 이렇게 하지 않는 뭐 한 팀은 좀 많이 좀 그 예비가 남았던데 이 부분을 어떻게 돈을 직접 그 리드 통장으로 넣어줍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측면에서 질 관리를 강조할 것이냐, 엄격한 질 관리에 중점을 둘 것이냐, 또는 예. 연수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운영을 할 것인가에서 저희들도 이 접점에 합리점을 찾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저도 이 자료를 이제 교육청에서 이래 뭐 어떤 그 팀들이 했는가, 어떤 연수를 하고 또 어떤 내용을 가지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제목만 봐도 어느 정도 알 수는 있습니다. 대부분 몇 개 팀 빼고는 대부분 다 알차게 연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산 부분에 대해서 좀 저는 뭐 아마 뭐 영수증도 받고 이래 해서 투명하게 서의지겠지만 다른 방법도 아까 원장님이 이야기하셨는 거 마찬가지로 그죠? 있지 않나 예, 예. 싶습니다. 예, 예. 투명하게 요즘 뭐 각 팀마다 다 카드를 만들어서 뭐 준다든지 그죠? 그렇게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예, 이성규 의원님 3분 네, 이제 추가 시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고요. 엄격한 질 관리와 투명한 예산 집행 과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집중적으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시간이 잠시 남아서 우리 유아진흥원장님, 네, 유아교육진흥원장 심영정. 저희들이 예전에 유아진흥이 그 어디에 있지요? 위치가 북구 지당 오기로 있습니다. 꿈자림 놀이터도 그 근처에 있지요. 아닙니다. 큰나무 놀이터는 언양 울주군에 있습니다. 그 군에 있고 네. 유아교육진흥원은 어디 있습니까? 북구에 있습니다. 북구에 있습니까? 네네. 근데 저번에 큰나무 놀이터에 네. 가다 보면은 사실상 외진데 있어서 네, 아이들이 우리가 가고 이래 하는데 네. 제가 보니까 교통 표지판 하나가 제대로 없어요. 저희 상북면부터는 저희들 입구에 딱 들어오면 큰나무 놀이터가 예를 계속 들어서 이렇게, 네, 있습니다. 아이들 공간이고 네. 아이들이 또 많이 오는 곳이고 네. 이렇게 뭐 과속 방지턱이라도 하나가 돼 있기는 있는데 여기가 그냥 평평해요. 요거 하나밖에 네. 없어.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턱을 높이든지 네. 그리고 또 교통시설 판들은 네. 아마 뭐 우리 그런 뭐 이런 거는 지정을 하지 못하더라도 그런 교통시설들은 뭐 속도 제한 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그 자치적으로 할 수가 있다. 네,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세심하게 좀 유아교육진흥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그 들어가는 입구도 마찬가지 제가 가보니까 네, 전혀 그런 시설들이 없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챙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우리 권순영 의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권순영입니다. 저희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질문 좀 드릴게요. 예, 연구정보원장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저 정책관 쪽에서도 한번 물어봤었는데요. 설문조사 관련해서 울산 교육정책 여론조사 이거 연구정보원에서 하신 거죠?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책연구소 쪽에서 예, 맞습니다. 이거 외부에 업체 맡겨서 하신 거죠? 지금 리얼미터에 맡겨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질문 문항 이런 거는 그 정책연구소요 정보원장 쪽에서 이렇게 질문을 만들어서 준 겁니까?
일단 저희 연구정보원 연구소에서 초안을 작성을 하면 예. 그 초안을 이제 본청의 해당 부서하고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그리고 확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지금 연구정보원에서 질문 초안을 작성하고 예. 본청 어디랑 협의를 합니까? 본청 대체를 보면 이제 그 정책관실 뭐 이런 해당 부서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정책관님은 이게 그 이제 질문 내용 자기는 잘 모른다 하시던데. 이제 확정이 되면 이제 선관위에 검토를 해서 이제 최종 확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요 질문 안에 문항들하고 이런 조사하는 거에 좀 이 공정성이 있다 없다 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저희들이 문항을 초안을 작성할 때 네. 이제 저희들이 이런 여론조사를 이제 시기가 좀 늦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먼저 시행한 시도에 좀 자문도 좀 받고 또 그 자료도 받고 해서 문항을 뭐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좀 많은데 그 아시다시피 그 포괄적 성교육이라는 이런 거 우리 노옥희 교육감님이 하신다 해가지고 기타 우리 여러 가지 좀 말들이 많아서 그게 요즘에 성인지 교육으로 바뀌었다 그죠? 예. 근데 요거 언제죠? 21년에 예. 자 성교육 강화 정책 평가 질문에 울산교육청은 N번방 사건 등 성범죄 예방과 학생들에게 올바른 성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 성교육 강화 정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면 대부분이 잘한다 하는데 요 사이에 뭘 넣었냐? 유네스코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계 중심의 포괄적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항 넣었어요. 아시는 분들은 유네스코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계 중심의 포괄적 성교육이 뭔지 아니까 요거 보면 잘 모르겠다, 매우 잘못하는 정책이다, 잘못하는 정책이다 보니까 잘못한다, 매우 잘못한다가 한 12% 나왔어요. 그죠? 포괄적 성교육이 뭔지 아시는 분들이. 예. 그럼 그냥 뭐 포괄적 성교육 일반 사람들 모르는 사람 물어보세요. 뭔지 모릅니다. 유네스코에서 제시하고 있는 포괄적 성교육이 뭔지, 우리가 문제치들이 뭔지. 일반적으로 그냥 앞에 N번방 사건 등 성범죄 예방하기 위해서 성교육 강화 정책하고 있으면 다 잘한다 하지.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12%가 반대가 나왔다는 거는 포괄적 성교육에 문제가 있음에도 이거를 넣어서 요거 가지고 지금 그 당시에 우리 교육감님이 포괄적 성교육은 뭐 우리 울산 시민들이 뭐 잘하고 있다 평가한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이 설문조사에 문제가 있고, 그죠? 교묘하게 중간에 이렇게 넣어놨고, 그 다음에 자 한번 봅시다. 우리 20년, 21년 두 번에 다 걸쳐가지고 주요 교육 정책 중 앞으로 울산교육청이 가장 역점을 두어 추진해야 될 정책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꼴찌가 2년간 체험시설 확대가 꼴찌예요. 8.7%, 8.6%.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옥희 교육감님께서는 요즘에 체험시설 확대에 관련해서 계속 정책을 펼치고 계시고 그런데 요거 관련해서 뭐가 있느냐? 기후 뭐고 그저거 자 문항 있어요. 기후변화 교육센터 설립 질문은 이렇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들과 학생들의 교육체험시설인 기후변화 교육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봐도 필요하다지 않겠어요? 이게 설문입니까 이게? 예? 또 있습니다. 자, 아까 질문한 거에 보면요. 교육 정책 중 앞으로 울산교육청이 가장 역점을 둬야 될 추진 정책 중에 꼴찌가 아까 말씀드렸던 학생 체험시설 확대고요. 1등한 게 안전과 학교 폭력 예방이 1등입니다. 2년 동안.
그러면 지금 2년 동안 울산 이걸로 뭐 근거를 있다 치면 향후에 우리 노키 교육감님께서는 우리 학생들의 안전과 학교 폭력 예방에 큰 집중을 하셔서 예산을 쓰셔야 되고, 자, 두 번째 뭐가 나왔냐? 학생 중심 수업. 여기 두 번째다, 그죠? 이것도 2년 동안 학생 중심적으로 수업해라. 두 번째 나왔고. 그다음 세 번째가 뭐냐? 진로와 진학 지원 강화입니다. 우리 학부모들이 원하는 게 진로와 진학에 관심이 있어요. 지원 강화를 해달라. 그런데 지금 뭡니까? 뭐 저희 지난번에 저희가 좀 학생들 기초학력 관련해서도 이래 얘기하는데 그런 거는 경쟁을 과하게 유발시킨다. 그런 것도 의견도 있겠죠. 하지만 시민들이 이렇게 우리 학생들 진로 진학에 대해서 하고 또 이런 조사도 있잖아요. 왜 이런 거는 싹 빼놓고, 예? 우리 노키 교육감님이 늘 좀 추진하고 계시는, 근데 항상 말들이 많았잖아요. 포괄적 성교육, 민주시민교육, 인권교육 확대, 체험시설 확대, 다 이런 거. 맨날 말 많은 거. 이거 지금 설문조사 이런 거 내용이 우리 이거 노키 교육감님 정책성, 정당성 확보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짜가지고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래밖에 안 보인다 이거죠. 이래가지고 이걸 결과를 가지고 이게 울산 시민들이 이렇게 찬성하고 있다. 이게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제가 됩니다.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생 폭력 또는 학생 중심 수업 이런 것들은 우리 교육청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사실 학생 중심 수업 같은 경우도 프로젝트 수업에 대해서 지금 전문적 학생 공동체도 지난해 통계를 보면 울산 전 관내 1,614개의 전학공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모두 다 수업에 전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 폭력 같은 경우도 지원청에 센터를 둬가지고 이런 사업들 해당 부서에서 좀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그 부분은 우리가 여기에서 비율이 낮다고 꼴찌로 저희들은 보지 않거든요. 그냥 그 시민들이 이게 또 리얼미터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전화를 했을 경우 문항이 길면 바로 끊는답니다. 이런 어려움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문항을 간략화하고, 그리고 이 통계가 좀 낮은 것들은 우선순위 조금 밀렸을 뿐이지 다 중요시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지금 제가 말하는 의도를 이해를 못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필요한 것만 골라서 목적을 위해서 하는 설문조사다. 지금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지금 공동체 말씀하시는데 제가 또 공동체 관련 설문조사 내용 하나 짚어볼까요? 마을교육 공동체 확대 의견 조사인데 교육청과 지자체, 학교와 마을이 학생들의 체험교육, 돌봄교육, 진로교육 등 교육을 함께 책임지는 마을교육 공동체라고 이렇게 지문에 실어놓고 확대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여기 대해서 싫다 하겠어요? 다 잘한다 하죠. 그러니까 이런 설문조사 질문하고 하는 내용 자체가 결과를 정해놓고 하는 설문조사가 무슨 의미가 있냐. 예? 예를 들어서 또 하나 얘기할까요? 요즘에 계속 말 많은 제주부는 3분 초과 질의 시간 감사합니다. 드리겠습니다. 제주부는 설문조사 했다 하더라고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주부는 설립 찬성합니까? 다 찬성한다 하죠. 그럼 예를 들어서 수학여행 경비 다 교육청에서 지원해서 무료로 갈래요? 제주부는 만들래요? 설문조사 해보세요. 어느 게 더 많이 나오는가? 뭐 하든지 설문조사라는 거는 공정하게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하는 게 설문조사지 결과를 이미 예측되는 거는 설문조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이 지금 2년에 걸쳐서 한 설문조사가 인원이 한 1,000명이죠. 1,000명, 1,004명 그 정도인데 그 정도를 가지고 전부 다 울산 시민들의 의견이라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표본조사라고 쳤을 때
이것도 우리의 의견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최소한 노키 교육감님의 정책의 정당성을 위한 설문조사가 아니고 진짜 우리 울산 시민들의 여론이 뭔지 알기 위한 공정성 있는 설문조사를 해달라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노력은 하겠지만 사실 어떻게 그 주관식으로 묻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례를 들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주로 우리 교육청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이게 그동안에 우리 설문조사가 대체로 학부모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이게 지금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데이터를 보니까 한 60%가 일반 시민이고 한 40%가 학부모들이 답변을 했던데 일단 문항을 좀 더 고심해서 한번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설문조사는 매년 하실 거니까 여러 개 문항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좀 지켜봐야 되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좀 더 진짜 우리 울산 교육을 위해서는 문항을 뭐 확대하는 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조사가 힘들겠지만은 몇 개를 하더라도 정말 공정성 있게 우리 시민들이 뭘 바라는지 알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하려면은 약간 뭐 주관식으로 하면 좀 바람직할 것 같은데 그게 주관식으로 했을 경우 이게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오거든요. 뭐 그런 어려움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원장님 말씀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의도가 질문하고 문항하고 이게 전부 다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거 할 때 설문조사 있으면 저희한테도 좀 주세요. 같이 논의하고 아무튼 하는 게 더 좀 공정성이 있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이 생각합니다. 설문조사 저희들도 이걸 하기 위해서 타시도도 사례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거 이상 상당히 힘든 부분이 이게 또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또 전화나 모바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문항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만약에 이제 어떤 뭐 논문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길게 쓸 때는 설명도 가능하겠는데 정말 짧은 시간이 기간을 하게 되니까 얼마 없으므로 어려움이 좀 있어요. 정리해 주십시오. 저는 할 말 다 했습니다. 이사입니다. 자, 추가 질의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대령 의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연수원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연수원장입니다. 우리 그 교육연수원에서 퇴직 후에 환경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 및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 준비와 노후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 제공으로 퇴직자를 위한 미래 교육 역량 강화 직무 연수 계획을 세웠고 그리고 지금 또 시행했죠. 예, 맞습니다. 그죠? 우리 그럼 그 직무 연수 대상은 유초등, 중등으로 나뉘어지죠. 유초, 중등, 교원입니다. 예? 일반 교사 포함 관리자, 교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선생님 그 교원들 중에 유초등 선생님하고 일반 교사하고 관리자로 나뉘고 그죠? 통합 중등도 통합은 이제 많이 안 나올 때 통합을 하겠죠. 그 지금 여쭤보려는 다 하시네. 그래 방침을 보니까 한쪽 신청이 저조할 경우에는 또 통합 운영을 한다 이래 나와 있더라고요. 그 보면 우리 연수 기간 중에 일단 계획상 참석 대상자는 그죠? 그 교사 50명에 관리자 20명으로 계획을 했었죠. 근데 실제 참여는 몇 명 했습니까? 실제 참여는 60명이 참여를 했는데요. 그중에 33명이 관리자였고 27명이 일반 교사였습니다. 그죠. 우리가 참석 대상을 계획할 때는 교사분들의 비중을 좀 더 많이 둔 거는 그 인원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거 측면도 있지만 교사들이 이런 이제 혜택이랄까 이런 기회를 갖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관리자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일반 교사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측면에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겠죠. 그래서 유초등 쪽에서는 교사가 11명이고 관리자가 14명, 그다음에 중등은 교사 16명에 관리자 19명의 비중으로 학교 관리자 비중이 좀 높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교원분들은 이제 이 직무 연수를 평생에 한 번밖에 못 받는 거잖아요. 뭐 우리가 교원 생활하면서 퇴직 5년 전에 이제 신청을 해서 받을 수가 있는데 어차피 한 번 받는 거잖아요. 퇴직 연수 직무 연수는 뭐 한 번이라는 건 없지만 뭐 한 번 이렇게 뭐 여러 번 신청은 안 하겠죠.
그러니까 네. 뭐 그 말이 그 말이죠. 왜 원장님 뭐 말장난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대로 된 퇴직 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계획상 참석 대상에 아까 배려를 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배려가 부족하지 않나 결과치를 보면 연수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저희들이 이 계획을 할 때 학교 교육 과정 예를 들면 뭐 학기 초라든가 평가 시기 수능 이런 것들을 고려했고 또 연수원의 연수 운영 계획을 고려했을 때 11월이 가장 적당하다고 판단을 해서 실시는 했으나 예.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일반 교사들이 많이 참여했었으면 더 취지를 살렸을 수가 있는데 이제 그렇지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원장님 그럼 저희들이 우리가 그 11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22시간인가요? 예, 22시간. 22시간이죠. 그러면 이 시간대는 어떻게 돼요? 직무 연수 시간. 아침부터 예. 3일간 운영을 하고 아침 몇 시부터 하나요? 아침 9시부터입니다. 9시부터 몇 시까지? 9시부터 4시 반 정도, 4시 정도까지 4시. 원장님, 이게 문제가 있는 게요. 보세요. 일반 교사분들이 그죠? 아침 9시부터 3일간을 계속 가야 된대요. 갈 수 있겠습니까? 네, 부담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네, 부담되죠. 그 수업에 대한 부담, 뭐 직무에 대한 부담, 그리고 혹시 뭐 어떤 일이 터졌을 때에 대한 부담, 다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런 부담을 알고 계시면서도 그런 배려가 없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안 그런가요? 문제점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문제점 인지하고 계신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고, 그런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대나 그 계획된 어떤 연수 일자들이 그 배려심이 없고 그냥 제가 봤을 땐 직무의 편리성에 기인해서 짠 거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안 그런가요? 뭐 그렇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아니죠. 예. 그렇죠. 왜냐하면 원장님께서 그렇게 인정을 하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니요, 이제 부담을 느낄 수는 있지만 교사들 부담을 느낄 수 있지만 결과치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원장님 결과치가 이래 나오잖아요. 자, 듣고 싶어도 못 듣는 교사들이 있다는 거 아시죠? 예, 그건 인정하고요. 이제 직무연수라는 게 그 방학 때 아니면 이제 그러면 일반 교사들은 이런 것을 연수를 받을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방학이라든가 운영 방법이라든가 시기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이제 저희들이 지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운영할 방법이고요.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교사들이 시기라든가 또는 이런 측면에서 부담감을 느낄 수 있으니 연수원에서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혼자 다 하시네요. 여기 바꾸시죠. 자리 바꾸시죠. 자리 바꿔야 되겠다. 내가 볼 때는. 아니 문제점만 인식하시고 예 제안에 대한 부분만 판단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안 그런가요? 인정을 하시고 난 다음에 대화를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질문도 안 하는데 무슨 뭐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다 하시고 제가 이 문제를 유출했나요? 예, 원장님. 아니 이제 예상을 해보고 결과를 연수를 운영해 보면 이제 그런 이제 저희들이 평가를 해보고 반성을 해보면 그런 점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개선점을 이제 저희들이 내년에 또 운영할 때 다음에 운영할 때 이제 반영을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질문을 드릴 때 예, 방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자, 의원이요 질문거리를 만들고 조사를 하고 자료를 받고 왔어요. 왔는데 제가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 그다음 질문을 이어가고 답변을 하시고 그리고 서로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이게 순서가 아닌가요? 뭐 제가 질문 드리기 전에 다 해버리니까 여기 앉을 필요가 바꾸자니까요, 원장님. 자리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예? 와, 뭐 이게 좀 이상하게 돌아가시네. 이게 저는 이거 위원장님 이런 어떤 그 질의에 대한 그 피감기관의 태도가 좀 문제가 된다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안 생기도록 위원장님께서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는 서로를 따지고 그런 자리기보다는 우리가 1년 동안 교육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서로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또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자고 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 의원님들 말씀에 귀 담아 들으시고 간단하더라도 우리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교육 연수원장님을 탓하려고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예, 이런 문제점들이 있으니 함께 고민하고 개선하자라는 측면이고 수요자들이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일반 교사님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들어보니 이런 부분도 개선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거였는데 이 대화의 방식 자체가 일방적으로 그냥 쭉 제가 끊고 싶어도 못 끊겠는 거예요. 기자회견 오늘 하신 것 같은데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면 끊는다고 또 뭘 하시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도 아닌데 제가 못 끊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실 때도 좀 주의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잠깐만요, 안대리 의원님. 아직 질의 시간이 질의도 거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정리를 하고 오후에 다시 질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어차피 추가 3분이니까 그렇게 하시죠. 그럴까요? 네, 오케이. 그럼 간단한 거 하나 하고 오후 질의 끝낼게. 우리 문화회관 관장, 교육문화회관 관장님, 우리 그 각종 발주 현황들을 살펴보면요, 2021년, 2022년 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데 우리 기획 공연을 했을 때 2021년은 전부 다 관외 기획사에서 들어왔었고요. 우리 감사 자료에만 봤을 때 아닌가요? 예, 교육문화회관 관장 장삼수입니다. 의원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21년도는 그 기간이 작년 감사 받고 이후에 11월 이후에 자료 대본이 전부 다 이제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연간 전체로 하면은 울산 지역 단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 보니까 2개 팀이 들어왔더라고요. 감사 자료 용역 우리 감사 자료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자료는 이제 금액상 이제 1천만 이상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2022년도로 우리가 기준을 봤을 때 울산 참여업체가 총 몇 개가 있나요? 저희들이 총 프로그램이 아니 기획 공연만요. 기획 공연만. 예. 기획 공연만은 저희들이 2022년도가 총 18개 작품 중에 울산 지역이 5개 작품입니다. 18개 중에 5개고 지금 우리 용역 감사표에 보면 13개 중에 2개고 이건 금액 따라 좀 틀리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만 비율로 따져봤을 때는 비슷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18개 중에 5개나 13개 중에 2개나 큰 차이가 없는 걸로 보이는데요. 우리 울산에 업체란다 극단들도 꽤 수준 있는 극단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획 공연을 보면 대부분이 다 외부에서 지금 용역을 발주를 해서 수의 계약으로 다 처리를 하고 계세요. 만약 입찰이라면 또 모르겠죠. 그런데 다 수의거든요. 예, 의원도 잘 아시겠지만 이 공연은 사실 입찰에 붙일 그런 성질은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의니까 울산에 있는 훌륭한 극단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 외부에서 거의 대부분을 외부에서 지금 수의 계약으로 입찰을 해서 모시고 온다는 거죠. 울산에도 꽤 괜찮은 극단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니까요. 오래전이지만 23회 전국 연극제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극단도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제39회 대한민국 연극제에서 대상을 탄 극단도 있고요. 그리고 최장수 향토 극단도 있고요.
뭐 등등 여러 극단 잠시 검색을 했는데 꽤 많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거진 다 외부에서 지금 수의 계약으로 입찰을 해서 모시고 오는 거죠. 지역에 있는 우리 극단분들도 굉장히 수준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문화회관 관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가 보죠? 저희들이 기획 공연을 할 때 잠시 절차를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1년간 담당자하고 이래 자료를 조사를 하고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위원이 9명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맞습니다. 예술 분야 전문가하고 예. 또 우리 교직원하고 학생도 거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선정이 이제 회의가 한 2번, 3번 이루어져서 최종 결정이 되긴 하는데 지난번 작년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의원님들이 말씀이 있어서 상당히 지금 신경을 쓰고 그래서 지역 예술인들한테 사실 또 가점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올해가 많이 늘어났는데 앞으로 더 신경 써서 여러 가지 사항들 감안해서 선정할 때 좀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신경을 써서 우리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이 좀 살 수 있는 문화적인 터전을 교육문화회관 관장님도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역 예술인들을 위해서 우리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기획공연만 보면 이런데 사실 우리가 지역 예술인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획공연 외에 융합 프로젝트 10개, 그다음에 근양예술, 만양예술, 그건 전부 다 우리 지역 융합 프로젝트로 해서 1년간 진행하는 학생과 예술인들이 같이 공연 전시를 융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10개가 있는데 그런 걸 전부 다 지역 예술인 단체에서 하고 있고요. 돈 안 되는 거는 다 지역 예술인 주고 돈 되는 거는 다 외주에서 데리고 오시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돈이 1,000만 원 이상 딱 깎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딱 결정이 되는데 그것도 돈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강대 의원님. 예,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예, 차장기입니다. 네, 제가 보니까 이슈 페이퍼에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과제를 하나 연구를 하셨던데. 예. 코로나19 전후해서 우리 중학생들 학업 성취도에 대한 분석이 나와 있어요. 예. 요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이 연구를 쭉 제가 꼼꼼히 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학력 저하가 되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런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증 연구를 통해서 이 사실이 드러나니까 더 이제 구체적인 학력 저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분석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분석표에 의하면은 이제 문제가 심각한 게 다시도와 조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울산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학생들 중위권이 감소가 됐죠. 예. 하위권이 2등급으로 나와 있던데 이게 또 굉장히 증가가 됐죠. 맞습니다. 그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게 중위권이 없고 하위권이 늘어났다는 것은 전체적인 지표로 따지면은 어떤 학력에 대한 부분들이 그만큼 저하돼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이제 과목별로 다 특성이 다 있겠지요. 과목별로 특성이 있겠지요. 국어, 영어, 수학이면은 좀 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요 내용을 가지고 제가 분석을 한 겁니다. 국어 같은 경우는 학력 격차 심화로 정리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분석을 해보면 근데 분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전문가가 아니면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이야기하는 학업 성취도 평가는 4등급으로 하잖아요. 이거 지금 5등급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A에서 E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이 분석하기가. 그래서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그냥 20%씩 해서 한 5단계로 나누었다라고 저는 판단해서 분석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는 이 분석에 의하면은 학력 격차가 심화가 돼 있는 거고 수학은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게 드러나 있대. 자,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영어는 문제가 많습니다. 이 분석에 의하면은 울산 교육의 영어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 전반적인 학력 저하로 되어 있다. 자, 이게 우리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원장님 이런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서 분석을 내놨다면은 이제는 해야 할 일이 뭐냐? 그에 대한 대책이겠죠. 자, 대책을 쭉 요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를 다시 했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국영수의 학력 격차가 심화가 되었다. 그런데 이제 등교 수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 가까이 전혀 코로나 이전에 그 수준을 따라오지 못한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어요. 연구 결과가.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 원장님께서는 울산교육청에다가 우리가 이런 연구를 했으니까 주요 과목만 이야기를 합시다. 국영수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울산 교육에 대한 어떤 그 학력 향상이 있을 것이다라는 걸 이제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 제시를 하면서 동반되어야 될 게 예산이지요. 그걸 한번 체크를 이번에 해보셨습니까? 이번에 이제 당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저는 체크를 해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연구 결과를 내놓으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결과를 내놨으니까 교육청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해라. 그러면 교육청에서 할 일은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심각하구나. 다른 데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이런 측면에서 먼저 예산을 투입해야 되겠구나. 해서 이제 2023년도 당초 예산이 올라왔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연구되어 있는 부분들이 예산으로 어느 정도 편성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일단 저희들 그런 자료는 없고요. 저희들은 일단 그 본청의 해당 부서 담당자들이 그러면은 자료가 없으면은 조금 정리를 할게요. 그 원장님께서는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꼭 피드백이 돼야 됩니다. 연구 결과 했다고 던져놔 버리면은 그게 실행이 안 되면은 이 연구 결과를 연구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면은 기초학력 강화를 위해서 하위권입니다. 하위권 학생들에 대한 학습 지원이 필요하다는 거. 요 분석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중위권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이 빨리 나와야 된다.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중위권이 거의 없어요. 양극화가 돼 있으니까. 그다음에 특히 영어에 대한 부분들 집중적인 지원 예산이 필요하다 해서 이 부분을 다시 이제 연구를 하셨으니까 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 결론까지 한번 우리 교육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연구원에서 제가 이렇게 실적이 어느 정도 되냐고 분석을 해봤어요. 그 원장님, 우리 그 연구원 같은 경우는 정책 연구가 있고 수탁이나 위탁 연구가 또 있죠. 있습니다. 그 우리 울산 발전 연구원도 우리 시에 있습니다만 제가 항상 그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는 게 정책 연구에 몰두해야지 수탁이나 위탁 연구에 몰두하면은 여기에 지금 우리 전문직 교육 전문직이 14명인데 여기에 우리 전문 연구원이 몇 분이죠? 지금 이제 연구사가 2이고요. 그다음에 교사 연구원이 2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임기제 연구원이 2, 총 6명이 지금 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분들이 쉽게 말하면 우리 울산의 교육 정책에 대한 싱크탱크의 역할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만큼 유능한 인재를 모시고 와서 우리
울산 교육의 어떤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라고 연구하는 거잖아요. 예. 자, 그러면 원장님, 우리 연구정보원의 정책 연구 실적하고 뭐 타 시도를 다 비교할 수는 없어요. 그 인원이나 면적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보통 광주나 대전을 비교를 많이 해요. 예, 맞습니다. 예. 거기에 비해서 우리 정책 연구가 어떻습니까? 실적이 높은 편이에요, 낮은 편이에요? 저희 연구정보원의 그 연구소가 출범한 지 이제 한 4년째 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타 시대에 비해서 지금 현재는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처음에 늦게 출발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우리 연구원 수도 상당히 지금 부족한 실정이고 그래서 1년에 한 13건 정도 연구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13건 정도가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자체 연구, 현장 연구, 예, 맞습니다. 공동 연구까지 포함을 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질의했던 이슈페이퍼 한 건, 그다음에 종단 연구, 계속적으로 분석해야 될 연구 해서 그 정도인데 타 시도와 비교해 보면은 정책 연구 쪽으로 더 매진을 해 주십사 말씀을 올리고 그거와 연관돼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은 우리 울산 교육 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이다. 자, 앞에 의원님들 말씀을 하셨는데 경기도 교육청에서 아까 교재도 말씀하시되 그 교재 지금 배부하고 있죠. 예. 이런 교재들. 예, 맞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문제가 많는 거는 앞에 의원님들이 지적했기 때문에 놔놓고 인정 도서로 지금 저희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문제가 많은데도 막 인정을 해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 이야기는 앞에 의원님 이야기했으니까 놔놓고 자, 과연 싱크탱크 역할을 해야 할 우리 연구정보원이 이런 일을 해야 맞나? 두 번째, 아까 여론조사도 말씀하시는데 위탁 연구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게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의 본연의 임무가 맞는가? 잘 못 들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외국어 도서실 운영하고 있죠.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이거는 우리 연구정보원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강대 의원님, 3분 시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자, 싱크탱크 역할에 맞춰서 하시라는 이야기고 정책 연구에 더 매진해야 되는데 이런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교재를 배부한다든지 외국어 도서실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데 힘 빼지 마시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떤 기관마다 본연의 임무가 중요한 거예요. 타 업무가 끼면은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도 힘들어집니다. 이거는 새해부터 바꾸세요. 도서관 도서실 띄줄 거 띄주고 그다음에 위탁 연구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됩니다. 본연의 임무가 있는데요. 그 정도까지만 하고 한 2분 남았는데 저는 오후에 그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안 하겠습니다. 의원님, 전 답변하실 시간 좀 주시겠습니까? 자, 그럼 30초만 하세요. 3분이요? 30초요? 근데 첫 번째 지적하신 것은 아니 원장님이 답변을 길게 하면 짧게 하겠습니다. 오후에 또 제가 첫 번째 또 보충 질의를 또 하면은 또 제가 사실 민주시민 교재는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그 인정도서가 우리 지금 전국의 교육부에서 자료에 의하면 아니 그게 알고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국정 아니 그 원장님 그 이야기에 검정 교사가 도서가 알고 있다 했잖아요. 그리고 2074권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알고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고요. 못 그다음 넘어가시고.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 아까 책자 말씀하셨죠? 두 번째 질문이요. 이제 저희들이 그 조례에 보면 지역과 교재하고 우리는 1학년하고 이런 것들 보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세 번째 도서관 보세요. 조례에 되어 있는 걸 본 의원이 모르고 물었겠습니까? 그걸 저희가 그러면 우리 정부원장님 조례에 되어 있는 거 다 한번 해보실래요? 그건 저희들 본연의 임무가 앞으로 아니라니까. 이제 요청을 하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요청을 하겠고요. 일단 본청에 조직 개편할 때 의논해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외국어 도서실은 뭐 의원님 아시겠지만
예, 원래 이제 외국 그 연수원 소속에 외국어 교육원이 있었습니다. 그게 폐지되면서 이 외국어 도서시 과연 어디로 가는 게 좋을지 이거 논의가 참 아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가 그게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온 거잖아요. 예, 그 그래서- 연구원장님 예. 그 직원들 거기 있는 게 의아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지금 직원들조차도 예, 예. 예? 그게 현실인데 그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다. 그러면은 예.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예, 예, 지적에 예. 감사드리고요. 이 세 가지는 이제 저희들이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자, 뭐 그러면은 제가 조직이 정리할게요, 원장님. 예. 또 원장님은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많습니다. 예. 자, 그러나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은 울산 교육의 싱크탱크의 역할을 해야 된다. 예. 자본무도 중요하겠지만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 1분 정도 남았는데 제가 마무리를 지을게요. 우리 그 학생교육원장님. 네, 학생교육원장입니다. 아, 네, 이것도 빠졌다. 그 민주시민교재 그 내가 우리 원장님. 저 추가 질문 있으면 그 예, 예. 요거하고 내 오후에 또 질의해야 되겠다. 여기에 지금 민주시민교재 모니터링 결과를 한번 주세요 해가지고 요거 보내주셨죠. 예, 예. 자, 모니터링 결과에 보면은 이 잘 봐야 됩니다. 이거 학교에서 다 온기 때문에 특색 있는 활동을 소개하는 구성이 요구됨. 예. 사회 도덕 교과서 내용과 중복되어 활용도가 낮음. 현장에서 필요로 하고 있지 않음. 따로 교재를 배부하기보다는 교과서 속에서 민주시민과 관련된 주제로 학습할 수 있었으면 좋겠음. 사회 교과서와 내용 구성이 비슷하여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음. 제공 의도는 좋으나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우리는 불편함. 사이버상의 참고 자료가 엄청 많으므로 이런 교재는 필요 없음. 예산 낭비. 이게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제가 요청한 자료예요. 이런 부분을 원장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인정도서를 해가지고 가져와서 그렇게 배포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있다면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원장님이 제일 먼저 문제를 제기해 줘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제가 오해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바로 답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 말씀 참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역할은 민주시민 교재를 어떤 보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가 크게 국정, 검정, 인정 도서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관한 것들은 저희들이 뭐 어떻게 수정을 요구하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단순하게 국가에서 교육부에 정해진 내용을 이렇게 전달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선택권은 원장님 내 의도를 아니까 내가 중간에 끊어서 죄송한데 그 우리 싱크탱크의 역할이 그런 역할이에요. 중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 자꾸 그 원론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이제 앞으로 본청을 논의해가지고 뭐 이관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자, 정리해 주십시오. 예.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의를 오늘 좀 추가적으로 오후에 질의 사항이 좀 더 있는 것 같은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2시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